풍내익괴. 풍내익괴에 자, 여기 재활, 여기 풍내익괴 나갈 거죠. 여기 이기라는 게 뭐예요? 지금 그릇 명자에다가 물숫자 쓴 거예요. 물숫자 옆으로 뉘은 거죠. 감중령괴를 둔 거예요. 그릇 속에 물을 채우는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공자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예문을 이렇게 쭉 드신 건데 왜 끝 매듭을 손꾀와 이꾀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 공자 가의에 보면은 공자께서 손익괴 주역을 보시면서 손익괴까지 이르다가 이제 탄식을 하면서 책을 덮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손익괴까지만 책을 읽고 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을까? 여기는 참 그 의문점, 뭐 어찌 보면은 그냥 범상하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야산 선생은 공자께서 춘추를 저술을 하셨는데 춘추를 저술할 때 그 춘추 저술하신 그 연대 기간이 242년간입니다. 242년간 춘추를 저술하신 기간이 노나라 은공 원년 서기전으로 722년서부터 해가지고 노나라 애공 14년 공자 춘추 70대 시던 해예요. 서기전으로는 481년. 그 뒤에 2년 뒤에 공자가 돌아가셨어요. 479년에. 공자 춘추 70대 시던 해까지 기술을 했어요. 공자께서 춘추 70대 시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기린이 잡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춘추라고 하는 것이 공자가 쓰신 춘추라고 하는 이 책이 기린과 연관이 있다. 옛날 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춘추를 인경, 기린인자에 글경자, 인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고문진부에도 보면은 한퇴지 선생이 한퇴지 선생이 기린해라, 기린 풀해자, 기린해라고 해서 이와 그 춘추와 연결시켜가지고 설명한 대목이 고문진부에도 나와요. 근데 그 242년이라는 기간을 야산 선생은 또 어떻게 이렇게 보셨냐면은 우리 주역으로 말하면은 중천 건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괴당 6효가 있죠. 그죠? 그러면 중천 건괴에서 건곤, 둔몽, 수송, 사백에 쭉 해가지고 뇌수 해괴까지 40번째 뇌수 해괴까지 가면은 40괴죠. 40괴는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됩니까? 240효가 거기 있어요. 그럼 여기가 춘추가 242호라겠죠. 네? 네. 그러니까 해괴까지 거기서 이제 해라고 하는 게 해산이요. 말하자면 어린애 낳는 거요. 해산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꾀가 손꾀와 이꾀예요. 네? 손꾀에 6, 5효 더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를 덜어내면서 두 번째 뒤에는 6, 5효짜리 이꾀로 봐서는 뒤집으면 이꾀로 봐서는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두 번째 효짜리 거기에 똑같이 혹이 찌면 십붕지구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242번째 뒤는 효에다가 혹이 찌면 십붕지구다라고 하는 십붕이라고 하는 그 뜻을 거기다가 써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야 선생은 이 구절에 근거를 둬가지고
242라고 하는 데다가 10붕의 뜻을 취해가지고 곱하기 10 해서 24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2420. 요게 이제 춘추의 그 글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 기간을 곱하기 10배를 한 거예요. 그것이 공자께서 기린이 사로잡혀 죽은 그 해로부터 붓을 딱 꺾었어요. 그로부터 해가지고 2420년 되는 때가 언제냐? 이때가 1940년이에요. 1940년. 그리고서 1941년도가 이제 신사년이에요. 신사년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때예요. 이때 야산 선생은 그때를 삼풍곡괴, 삼풍곡괴라는 게 뭐냐면 지금 3마리 벌레가 그릇 속에 지금 그릇 갉아먹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여기 간상년 산과 소나절 바람이에요. 산 속에 지금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시대적 배경으로 얘기를 한다면 간상년 산은 우리나라를 뜻하고 소는 일본을 뜻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그런 뜻을 삼풍곡괴라는 걸 갖고서 야선생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선생은. 그런데 요로부터 1941년서부터 이제 쭉 역사가 이어져 오는데 1944년 이때가 갑신년이에요. 갑신년. 요 갑신년 때에 야산 선생이 문경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들을 문자 경사경자 문경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남녀 36명과 더불어 가지고 절구통 방아 찢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36년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때에 그 행사를 하신 것이 이게 뭐냐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1944년 음력 7월 6일, 양력으로는 8월 24일, 네? 이때예요. 우리 간지로 말하면은 갑신년, 임신월, 경신일, 갑신시예요. 근데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비결이 있는데, 비결문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에 강태공 조작방하다 라고 하는 구절이 옛날 도가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비밀스러운 글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에 강태공 하마처다 말에서 내려오는 곳이다 라고 이런 글귀도 있었어요. 이게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라고 하는 요 사작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간지상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런데 오직 요때만큼 요 갑을 경으로 고치면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가 돼요.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36이라고 하는 수는 어디서 나오냐? 갑을 경으로 고치면 36수가 자연히 여기서 빠져나가요.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년, 갑자을축 병인정묘 이렇게 해가지고 갑을 경으로 고치면 갑자년과 경자년 사이가 딱 36년이에요. 갑을 경으로 고치면 36이라는 숫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야산 선생이 요 갑신년 이때에 36명과 더불어 절구통 찢는 행사를 하셨는데
묘하게도 일본이 36년을 딱 채우고서 물러난 거예요. 네? 혹자는 그런 말도 하죠. 아니, 여기 있구나. 자, 겁나네. 자, 여기에 우리가 양력으로 따지면은 양력으로 따지면 뭐 35년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음력으로 따지면은 음력으로 따지면은 그 우리 경술 국치로부터 해가지고 그죠? 네. 45년도 8월 15일, 9월 10 양력으로 9월 10일부터 해가지고 1910년 9월 10일부터 해가지고 45년 8월 15일까지 그 기간을 음력으로 따지면은 윤달까지 합해서 정확하게 432개월이 나옵니다. 한 달도 차이가 안 나요. 네? 432개월. 그러면 36 곱하기 12, 12달씩 해가지고 36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뭐 이상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결국 이 뜻은 뭐냐면, 갑을 경으로 고치는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36년이 자연히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 근거를 했네? 또 삼풍곡괴. 삼풍곡괴 가면 거기 뭐라고 쓰냐면은, 고는 원형하니, 이석대천이니, 선갑삼일하이며, 후갑삼일이니라 라고 하는 요 구절이 있어요. 선갑삼일, 후갑삼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선갑삼일 하면은, 요 갑으로부터 요 이전이 어디냐? 신사년이에요. 신사년. 신사, 이모, 개미, 갑신이에요. 그 다음에 후갑삼일. 갑신에서 이제 을류년 병술 정해. 갑에서 요 정자되는 이때가 후갑삼일이에요. 그래서 공자 이후로 2420년을 지나서 여기서 이제 선갑삼일하고 후갑삼일 함으로써 여기서 선천을 맞춰. 선천을. 여기서 이 선천을 맞추는 것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이제 소광절 선생의 환극경서에서라고 하는 거기에 근거를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서 얘기하면은 뭐 그건 네 소리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야 선생은 공자의 그 깊은 뜻과 소광절 선생의 환극경서와 여기에 근거를 딱 해가지고 근거를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때를 마치고 이때가 소광절 선생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1년, 우리 땅에서 1년은 12달로 이렇게 순환하지만은 하늘에서의 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소광절 선생은 12만 9,600년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12만 9,600년 속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를 그때의 괴로 보면 이때의 괴가 대곽괴예요. 대곽괴. 우리 주역의 대곽괴 딱 매듭을 져요. 대곽괴로. 뭐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국화가 안 됐다고 거기다가 면 쳤다고 뜨는데 끊었어요. 메모리가 잠그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그냥 하시고 네? 이거 올려주시면 되고 이만큼만 끊어서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저장돼 있는 여기 저장돼요? 여기 저장. 그래요? 자, 그거 참. 예. 아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대박계. 그렇지, 대곽괴.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데 그 설의 근거에 보면 이때가 이제 반이 여기가 딱 반이 되는 해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1200년이라는 것과 36년이라 하는 그거에 대해 소상하게 내가 언제 이제 얘기가 되면 이제 야산 선생의 문집이라든가 거기 보면은 그 역도해라든가 선우천 고정설이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야 선생이 밝혀놓으신 게 있어요. 밝혀놓으신 게 있는데 여하튼 거기에서는 요 때가 선천 마지막이야. 그리고 48년도가 후천 시작이야. 우리 48년도에 뭔 일이 일어났었냐? 예? 뭔 일이 일어났었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자, 이전에는 대한제국이었어요. 공식적으로 48년도부터는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이제 군주제에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시대. 민주. 그죠? 주역교로 말하면 천지빅괴에서 지천택괴가 되는 탈바꿈되는 그 시대. 후천의 기원을 그렇게 딱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자의 이 춘추가 갖고 있는 춘추 도수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공자가 기린이 잡혀 죽은 그때에 붓을 꺾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냥 도를 펼칠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짐작컨대 붓을 꺾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공자는 지금은 내가 내 도를 펼칠 수가 없지만 후천이 되는 그 어느 때를 위해서 그때 내 도를 쓰기 위해서 공자는 주역 속에다가 비밀스러운 뜻을 담아두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익. 우리가 십익을 볼 적에는 평범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단지 그냥 철학서요, 뭐 그냥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비밀스러운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역을 대할 때에는 그런 뜻을 10분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후천이 되는 그때에 와서 다시 내 도를 펼칠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안배하신 거예요. 안배하신 거예요. 야산 선생님 그 뜻을 갖다가 당신이 펴서 이었다는 그런 뜻을 갖다가 또 두신 거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공자가 왜 하필 손꾀와 이꾀로서 매듭을 딱 여기서 했을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겁니다.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여기 이제 광복이 된 거죠. 문경이라고 하면 왜 하필 문경에서 이 일을 했을까? 들을 문자에 경사경자.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자. 그 뜻으로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문경도 그러면 물을 문자에다가. 그렇죠. 경사경자. 그렇죠. 경사경자죠. 예. 그것도 문경세제라고 하는 곳에서 쓴 거예요. 문경세제라는 곳에서. 왜 또 세제냐? 세제를 한자로 쓰면은 조령이에요. 조령. 세조자, 고계령자. 주역으로 말하면 세를 갖고 설명한 꾀가 뭐냐면 뇌산 소각꾀예요. 소각꾀. 이게 중북궤에서 알 갖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새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뇌산 소각궤, 중북궤 다음에 소각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소각궤를 두고 또 공자가 또 뭘 적였냐면은 절구통 찢는 거 갖고 얘기했어요. 예, 좀 뭐 이렇게 연상짓기가 이게 처음 이제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연상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지난번에 여기 이궤의 상상제기라고 해가지고 여기 뇌산 소각궤 보면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여기 394쪽에 보면은 단목 우이저하고 굴지 우이고하야 구저지리로 만민이 이지하니 개추저 소고하고 소각궤 갖고 절구통 얘기를 했잖아요. 네? 소각궤 새를 상징하는 이 소각궤 갖고서 절구통을 상징했잖아요. 네. 야 선생이 문경세제라고 하는 곳에서 절구 찢는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야 선생의 자취를 보면은
주역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께 한번 매듭하고. 자, 군자는 그 몸을 편안히 한 뒤에 움직이며, 여기 자, 그 몸을 편안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반듯하게. 그 얘기는 뭡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 예? 예. 어디 위험한 곳에 처하지 않은 그 자리. 그런 뒤에야 움직인다, 이게 군자는. 움직이고, 또 이 기심 이후에야 어하이며, 여기서 이 기심은 뭐냐면 여기 이 자가 마음을 평안히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주역에 건꾀와 곤꾀 이간이라는 말 쓰죠. 이간. 그때 이 자는 마음을 편안히 하는 가운데에서 그 경지에서 오는 이예요. 네? 쉬울 이 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음을 평안히 한 뒤에 사람이 바르지 못한 일을 하고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고 내가 위태로운 자리에 있게 되면 이게 마음 편안하겠어요? 네. 그러나 여하튼 군자는 그 마음을 편안히 한 뒤에야 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기라고 하는 글자가, 자, 우리 늘 주역이라는 게 그래요. 이익하면 뭘까? 아,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 유익하게 한다. 이것도 이익이에요. 그러나 이건 소인의 이익이고, 군자의 이익은 먹었어요. 남과 함께 이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소인의 바람이고, 군자의 바람은 남과 더불어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동락이라는 말과 여인 중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중악락이라고. 그게 뭐냐면 나 홀로 즐거워하는 것을 동락이라고 해요. 홀로 독자, 즐거울 낙자. 우리 저 세종시에 가면은 동락정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동락정. 뜻을 펼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맹자는 동락보다도 여중악락,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을 함께하는 자리. 그 즐거움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저기 보통 여민동락이라는 말도 쓰죠. 여민동락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기 이기라고 하는 글자도 단지 나 개인의 유익함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유익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가, 아니, 그러나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면 먼저 내 몸이 편안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곳. 그곳에 있어야만이 남의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도를 행할 수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선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야만이 남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기심 이후에야 어하이며 한 거예요. 여기 어는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교 이후에야 구하나니, 이건 뭐냐면 친구와 사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세상 살면서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친구를 사귀겠어요?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고 나의 불급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게 상대 친구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꼭 나와 대등한 친구만이 아니에요. 선생과 나도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친구라는 말이 꼭 동등한 사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정기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세력이라든가 그 집안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걸로 사귀는 게 아니라 도덕과 인륜으로 사귀는 거예요. 옛날에는 친구 사이에는 거기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높이는 거야. 서로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친구 사이에 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한 사람은 지위가 낮은데 친구하자. 친구를 하면은 그 사이에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어요. 친구는, 옛날에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몸과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문경지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친구를 대신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문경지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재물도 통하는 사이예요. 우리가 남한테 선물을 받을 때는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의예요. 근데 친구가 선물 주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맙다고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믿게 내 거고 믿게 내 거다. 네? 당연한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고마운 네? 저도 고마운 모를 것 같아요. 그걸 바라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 그걸 바라면 친구가 부러워하면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꼭 사람은 내가 저놈 도와줬으니까 저놈이 나한테 언젠가 보답을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 요게 이제 불가용어로 뭐냐면 사상에 집착하고 있다. 이게 아상, 인상, 예?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집착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베풀 때에 그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머무르는 마음이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거야.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베풀어 줄 아는 그때의 참된 복덕이 나한테 온다 이거예요. 참된 복덕이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준다든가 그럴 때에는 마음으로는 고맙겠지. 예? 예를 들어 친구가 점심을 하였다. 남이 점심 사주면 잘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지만 친구가 했다면 그냥 이빨 쑤시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다 못해. 근데 집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다. 자식이 나한테 선물을 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맙다고? 더욱더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상대방은 똑같은 이제 경지가 돼야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나도 말은 그렇지만은 아니 나도 가끔 가다 내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난 사실 누가 이게 뭐 사주면은 이 고맙다는 말이 이게 안 나와 쉽게 안 나와. 아니 나야 그냥 글 속에서나 그냥 대하고 하니까. 근데 그게 마음은 그게 아니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남듯이 의뢰하듯이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것이. 어찌 보면 상대방이 그렇지 않으면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은 참 어려운 거요. 난 그래서 집사람한테 평생 한번 고맙다는 소리 해본 적 없어요. 그 공작께서 오늘 첫 편에 그런 얘기가 써마신다고 하긴 예? 첫 편에 배움과 네. 친구와 어. 못 알아줘도 그렇지.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분자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기교는 도덕으로 상대와 사귀는 거예요. 예. 그런 뒤에야 구하나니. 그런 뒤에야 구하나니. 자, 군자가 수차 삼작으로 바로 이 세 가지를 닦아요. 뭐냐? 아까 안기신 이후에 동하고 이기심 이후에 어하고 정기기 이후에 구하는 이 세 가지. 이 삼자를 닦아야만이 온전전자죠. 이게 온전전자예요. 이거 뭐냐면 익도가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사람은 우선 내 몸을 편안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과 사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안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것만 갖고는 친구들을 사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진정 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줄 줄 알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로 그런 사람과 사귈 수만 있다면 나라는 사람은 대과 없이 한 세상 살 수가 있어요. 대과 없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친구 사귀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10년 사귀든 20년 사귀든 간에 아니 상대방이 당연히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지적해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설령
지적해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적해주면 그걸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정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바르게 충고를 하든 바르지 못하게 충고를 하든 충고해주는 그 자체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게 배제하고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또 생각하면 안 되고. 자, 그래야 요 세 가지를 갖춰야만이 익도가 온전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이동하면 즉 내가 위태로운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게 움직인다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불려약호 여기 여자는 함께할 여자예요. 더불 여자, 함께할 여자예요. 예. 함께하지 아니하고 구이어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말을 해야 되는데 도를 펼쳐야 되는데 그저 내가 구이어하면 두려움으로써 말한다면 상대방이 위협을 내가 위정자로서 상대방이 위협을 가한다든가 어떤 세력으로서 막 위에만 포악하게 대한다든가 또한 내가 험한 곳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세상을 대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정민이 불응약호 백성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무교 이구하면 사귐이 없이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귀지 않는 걸 무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귀지 않는 걸. 그래서 구한다면 정민이 불려야 하나니 그러면 백성들이 여기 여자는 더불 여자가 아니라 줄 여자의 뜻이에요.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아까 민이 불려야와 여기 민 불려야는 의미가 달라요. 앞에 여자는 함께할 여자고 더불 여자, 뒤에 있는 이 여자는 줄 여자예요. 자, 그러니 막지하면 주지 않으면 즉 상지자 지의나니 또는 함께하지 않으면 여기 여자가 함께할 여자도 됩니다.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상지라고 하는 것은 해칠 상자예요. 해치는 자 일어나니. 그렇잖아요. 아, 우리 부부지간에도 서로 죽자 사자 하다가 이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남이가 아니라 왼수지간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이혼식? 황혼? 아니. 이혼식이요? 네. 그것도 무슨 의식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혼식? 결혼식 하듯이. 참 몰라. 네? 아, 이혼식인가 조론식인가? 조론. 조론? 식? 근데 거기다 식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식. 조론식은 또 있을 수 있죠. 뭐 어떻게 주변에 축복해 주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냥 이혼하고 조론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식은 저는 처음 들어. 그래요? 있을 수도 있죠. 식. 요즘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결혼식처럼 이혼식을 하는 네?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하려는 예? 아 글쎄 말이 아름다움이 보이지 뭐.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이별이 되겠어 그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 한 서로 척을 자유를 찾아가는. 예? 서로 자유를 찾아. 찾아가는.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이게 참 그래요. 참 묘한 얘기지. 우리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적인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건 못하는 것이지. 다 구석지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제 우리가 결혼의 의미라든가 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서 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네. 어쨌거나 결혼은 고상하게 해야지 당연히. 좋게. 자, 그러니 여갈 마객지라 더 하지 말라. 이제 이 자리는 풍내익괴 상유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 자리는 여기서 다 지금 이익하는 거예요. 초유자리에서 이익하고 2호, 3, 4, 5회
다 익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제 끝자리에 가서는 이제는 익할 대로 다 익혔으니까 저기 끝자리에 가서 익혀서는 안 되고 이제 100%져야 되는 자리라는 얘기. 거기는 이제 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익지라 한 거예요. 근데 저 자리에서도 자꾸 익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나하고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혹 격질이니 함께하지 않을 뿐더러 나를 치고자 하는 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공격하는 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입심무랑이니 마음을 세우기를 항상 하지 말지니 여기 익이라고 해서 저 끝자리에 가서도 자꾸 익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흉이라 하니라. 문은제 5장이라. 제왈 건고는 기역지문연저 건은 약물야요 고는 음물야니 건고니 합덕하야 이 강유유체라 이체 천지지선 하이며 이통 신명지덕하니. 자, 여기 공자 가라사대 건고는 그 역의 문인저 했어요. 자, 우리 건괴의 상은 뭡니까? 하늘이죠. 곤괴의 상은 땅이죠. 그죠? 그러면은 아니 그냥 우리가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왜 건이라고 했을까?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이다 곤이다 이렇게 괴 이름을 쓰는 것은 뭐냐면 하늘은 상이지만 참 무한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괴 이름 쓰는 것은 뭐냐면 괴 이름은 우리 생활 속에 그 하늘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생활 속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도. 저 하늘은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쓰기도 하겠지만은 일부는 쓰겠지만 다 못 쓰잖아요. 자, 건고는 그런데 건고는 우리가 이 역도로 말하면 건고는 역의 문과 같다 이게. 이 건곤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모든 역이 나머지 64개 중에 나머지 62개가 다 출입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기 우리 지난번에는 역지 온이라고 얘기했었죠. 솜온자. 솜 갖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는 문으로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문으로. 건은 약물야요, 고는 음물야니. 우리 건고는 그저 기가 유행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물건으로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 기가 땅하고 부딪히면서 여기서 만물이 형성되잖아요. 여기서 물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곤도 여기서는 물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형질을 갖춘. 그래서 건은 약물이요, 고는 음물이니 음양이 합덕하야. 그래서 음과 양이 덕을 함께해. 합덕하야. 거기서 자식이 나오죠. 이 강유유체라. 강과 유가 체를 두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이루어진 꾀를 갖다가 강, 음으로 이렇게 쌓여서 이루어진 꾀를 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과 유가 체를 두느니라. 이체 천지지. 여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요걸 주자는 이제 선이라는 말을 써서 선, 일 삼는다, 일한다라고 하는 것 뜻으로 선이라고 이렇게 읽으셨는데 내구당 선생은 이걸 갖다가 찬으로 읽어요. 찬. 지을 찬자로.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서 아무개 요걸 다 쓰면 아무개 찬하다. 글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찬하다는 얘기가 글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천지지 선 주자의 말씀대로 하면 천지의 그 일
하늘과 땅이 그 하고자 하는 그 일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을 군자가 체득하는 거예요. 군자가. 예. 또 주역에 우리가 강괴와 육괴가 있죠. 그 속에서 천지의 일을 체득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구당 선생의 말씀을 빌려서 이제 지은다라는 뜻으로 지을 찬자를 쓴다면 천지로 인해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 천지가 짓는다라고 표현. 천지가 짓는 것들을 체득한다는 얘기예요. 요 주역의 괴, 강괴와 육괴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천지가 짓는 것들을 체득할 뿐만 아니라 신명의 덕도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명의 덕도. 자, 그러니 기칭명야 그 이름을 일컫는 것이 자비불월하나 온갖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잡이라고 한 거예요. 섞일 잡. 그러나 우리가 천태만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대별하면 이건 양적이다. 이건 음적이다. 음양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비불호래요. 여러 가지로 섞여 있지만은 그러나 음양 밖을 벗어나지 아니하니 어계 기류엔 예. 그 유를 상고하면 여기 개자가 예. 개자가 여기 배화자에다가 더우구자에다가 뜻지자를 썼어요. 네? 뜻지자. 이게 뭐냐면 벼가 맛이 들려면 어떻게 푹 익어야 되죠? 아주 막 연글어야 되죠? 그 연글수록 어때요? 벼는 고개를 더욱더 쑥을 익었지. 그렇잖아요? 요게 상고할 게자예요. 우리가 절을 하는데 돈수배가 있고 개수배가 있어요. 돈수배는 왜 우리가 절을 하면은 두 손을 딱 공수를 하잖아요. 공수를 해요. 그리고서 무릎을 땅에 대요. 네? 그리고 손을 땅에다가 딱 대고서 이마를 손등에다가 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마를 잠시 댔다가 딱 일어나는 것을 돈수배라고 하는 것이고, 이 육아에서는 땅에다가 대지 않아요. 땅에다가 대는 건 죄인이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이거 땅에다 대는 게 아닙니다. 불가에서는 오체투제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불가에서는 육군을 소멸한다고 해가지고 이마뿐만이 아니라 코까지 대요. 그냥 6곳을 닫도록 만들어. 예? 예전에 저기 덕유산에 어떤 참 통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그 절을 하는데 나는 그냥 저기 고개만 끄덕했죠. 남들은 막 오체투지하고 삼배하고 그냥 통하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성불하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분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방 안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그 사람이 마치 본 것처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참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말이? 선생님에 대해서? 네. 나에 대해서. 전에 역사를 해봤는데. 아니 전에 선생님이 그 있었던 일을 방 안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관이라죠? 근데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을 그냥 요약해서 요약?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기했단 말씀이죠. 예? 본듯이. 본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듯이. 그렇지. 예. 틀린 게 없고 많이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네. 절을 하는데 남들은 뭐 부처님 섬기듯이 막 삼배를 하는데 나는 내가 삼배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냥 까딱 목만 숙였지. 그랬더니 젊은이 난 그때가 그냥 30대였으니까 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 하면서 직접 시범을 내 앞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절은 6곳이 닿아야 하네. 육군을 소멸시키네. 아니 비설을 신의 육군을 소멸시키는 의미로 오체투지는 양팔 양다리에다가 이마 대고서 이게 오체투지라 하는 거잖아요. 돈은 통했는데 아니 불교 신앙 아니 이제 그런 얘기 말고 이제 자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코까지 딱 닿으면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육아에서는 땅에다가 대고 절하지는 않고 손등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건 내가 얘기했지 내가 이제 예 그래서 여기다 딱 대는 거예요. 대고서 잠시 됐다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돈수배라고 하는 것이고 요건 개수배요. 예, 한참 조아리는 거야. 우리가 저 신랑 신부가 우리 전통 회식 때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죠. 요걸 교배라는 말 써요. 사귈 교자 교배라는 말 쓰는데 그때 신랑은 신부에게 크게 사배하고 재배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사배를 하잖아요. 그때에 절하는 게 이 개수배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배. 한참 대고다가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개수배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내 아버지 존속과 남편에 대해서 물론 어머니도 당연히 부부야 저기 부모야 거기 한 자리지 거기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자리야. 경상도 사람들은 그 저기 부모를 갖다가 약간 이게 차등을 줘서 합장을 하더라도 합장을 하더라도 아버지 약간 밑으로서 어머니를 갖다 이렇게 매셔. 그런 건 예법이 아니에요. 부부는 한 자리예요. 영역과 존비를 함께하는 자리. 근데 유교잖아요. 네? 유교. 근데 안동이 거기가 유교.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합장할 때에도 그래서 부부는 머리를 딱 맞대는 거예요. 다리를 맞대는 게 아니야. 머리를 가지러 하잖아요. 머리를. 자, 그래서 어계기류엔 그 종류를 상고하면 기 쇠세지의 연저 쇠한 세상에 대한 뜻이다. 그 속에 이 쇠세에 대한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쇠한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포쿠시 당시에는 상고시대 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무이치, 무이화. 사람들이 임금이 나에게 뭔 필요가 있느냐. 요즘 때, 요 임금 때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저 격안가라든가 한포고복이니 이런 용어로 나왔죠. 바로 그 시대를 그야말로 덕치시대. 그 시대였었는데 중고시대에 와서는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요 쇠세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역도 마찬가지죠. 유리옥수에 저술했잖아요. 그 쇠세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역의 정신은 뭐냐면 이런 쇠한 세상 속에서 내가 역도를 다시 일으켜서 세상을 편안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주역의 정신은 제세안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역의 도를 갖다가 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참 이걸 방송을 참 이걸 듣는 분들 다 이 주역은 규모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 공부하는 사람은 규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규모 있는 사람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